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교통 도시철도 이야기를 한번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성남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 바로 성남 도시철도 1, 2호선, 즉 모란트램과 판교트램 소식인데요. 맞아요.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경제성 문제와 재정 부담 때문에 추진 속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알려졌었죠. 그런데 최근 결정적인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 고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성남 트램 1, 2호선이 공식적으로 포함됐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 한마디로 말하면 멈췄던 사업이 다시 본격 추진 궤도에 올라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배경부터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먼저 트램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부터 짚어볼게요. 성남 트램은 전통적인 지하철과 달리 도로 위를 달리는 무가선 저상 트램입니다. 1호선과 2호선 두 개 노선으로 계획돼 있어요. 네, 1호선은 이른바 모란트램인데요. 판교역부터 모란역 그리고 성남 하이테크노밸리까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총 연장 약 9.90km, 총 사업비 3,374억 원 규모로 계획돼 있고요. 그리고 2호선, 즉 판교 트램은 금토동에서 정자역까지 남북 방향 본선 약 10.90km, 여기에 운중동에서 백현동을 잇는 동서지선 약 5.96km가 추가된 총 연장 약 16.86km, 사업비 약 6,264억 원짜리 대형 트램 노선입니다. 즉 1, 2호선을 합치면 약 27km에 가까운 경로가 성남 주요 생활축을 잇는 셈이죠.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 백현 MIC, 성남 하이 테크노밸리 같은 핵심 거점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2025년 이전까지 사실상 장기간 정체 상태였죠. 맞아요. 가장 큰 한계는 경제성 BC 문제였습니다. 트램이 도로를 점유하면서 차량 차로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 비용이 반영되면서 경제성 지표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호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지표를 1.0 이상으로 올리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어려움이 컸고, 2호선은 예타 신청을 했다가 자진 철회해버릴 정도로 경제성 확보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또 여기에 재정 부담 문제가 겹쳤습니다. 성남시는 트램 사업을 순수하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경기 침체와 건설 자재비 상승, 재정 자립도 하락 등이 겹치면서 재원 마련이 생각보다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이건 지자체 단독 사업으로는 현실적인 부담이 큰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 문제는 성남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내 트램 사업 대부분이 비슷한 이유로 검토 중단 또는 재논의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수원, 부천, 안산, 시흥 등 여러 지자체에서 비슷한 고민을 했다는 점은 이 사업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최신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5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최종적으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승인 고시한 겁니다. 이번 계획에는 총 12개 노선 104.48km, 사업비 7조 2,725억 원 규모의 철도 사업들이 포함됐고요. 그 안에 성남 도시철도 1, 2호선 역시 공식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사실상 멈춰있던 사업이 이제는 국가 차원의 도시철도망 계획 안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업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성남시는 이번 반영을 계기로 판교 모란트램 사전 타당성 조사 준비, 예타 재추진과 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의뢰 같은 본격적인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번 승인 계획에 성남 도시철도 1, 2호선뿐 아니라 수도권 전철 8호선 모란에서 판교 연장, 판교에서 오포 철도 사업 같은 노선들도 함께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즉 성남 일대는 앞으로 트램, 지하철 8호선 연장 이렇게 큰 네트워크 차원에서 철도망 확충이 동시에 추진되는 구도가 된 거죠. 이건 단순히 트램 하나 뜬다는 것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광역교통망 변화입니다. 물론 여전히 변수는 있습니다. 성남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도로교통법 개정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트램이 도로 위 차로를 차지하면서 전용 차로로 운영되려면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차로 축소 문제로 교통 혼잡이 도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트램이 실제로 도입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 기대 효과는 여전히 분명한데요. 첫째, 판교에서 정자 구간 교통 효율 개선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백현 마이스, 정자역 같은 주요 거점이 대중교통으로 하나로 이어지면 기존 버스로만 연결되던 구조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배후 수요도 트램의 중요한 수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약 9만 명, 23 테크노밸리 약 1.6만 명, 백현 MICE 약 8천 명 등 총 11만 명 이상이 트램의 직접적인 이용객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트램은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판교와 정자처럼 업무시설 밀집 지역에서는 이런 친환경 요소가 특히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신분당선 GTX-A, 8호선 연장 같은 대형 광역철도와의 연계성이 강화되면 성남 서부권 전체의 교통 접근성은 한층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남 트램 1, 2호선, 그리고 도시철도망 최근 동향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한때 멈춰있던 것처럼 보였던 트램 사업이 국토부 승인 고시를 통해 공식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면서 명실상부한 추진 국면에 들어섰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물론 경제성 문제, 도로교통법 개정, 재정 확보 같은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 실행 준비 단계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성남 지역 교통 지형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성남 트램 1, 2호선과 광역철도망 개발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지식 여정 함께 하시죠.